안녕하세요. 디오타임스 데니 한입니다. 오늘도 저희 디오타임스 애널리스트 차휘수님을 모셨습니다. 휘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주제 중 하나죠. 네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 AI죠. 그렇죠. AI가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AI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뭐 문제 해결, 학습, 또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게 개발된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 활용되고 있나요? 일단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웹 검색할 때 쓰이는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저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비디오를 볼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게임 할 때 그 이제 컴퓨터들이 네.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최근 테슬라에서 보여주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AI를 활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미 AI는 저희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AI가 사실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용어기도 하고 컨셉인 것 같은데 왜 요즘 들어 부쩍 갑자기 이렇게 막 이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거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네네. 이게 기존에 본인 AI가 이제 직접 학습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창조하는 영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창조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영역을 조금씩 이제 들어온다는 침범하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의 창조인가요? 일단 단순히 이제 원래 AI는 그 A를 말을 하면은 네네. 그 B를 하는 이런 형식의 AI가 많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A와 이제 B의 그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C를 도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AI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이제 뭐 유저가 명령을 하지 않은 내용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쵸. 조금 무서운 느낌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22년 말에 이제 챗 GPT 3.5라는 네네. 그 생성형 AI가 공개가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뭐 질문을 하면은 네. 그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제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들어서는 뭐 이제 AI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림 그려주는 네네. 프로그램이 나왔고 지금 2024년 초에 소라라는 오픈 AI의 프로젝트인데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1분짜리 동영상을 거의 사람이 찍은 듯한 수준의 동영상을 네. 알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 하겠지만 또 사람의 역할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네네. 게 일단 이런 AI가 기존에 사람만이 했던 분야에서 이제 AI가 좀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보조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생산성 증가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람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AI다 보니까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생활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애널리스트로 네.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런 AI 툴들을 좀 사용하시나요? 몇 번 사용해 보긴 했는데 네네. 일단 제가 만족할 만큼의 이제 AI는 아니었다라고 좀 네네.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모방에 가깝게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비슷한 스타일로 네네. 맞춰 놓는 것. 그게 현재 그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유용하게 그 과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거 패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질문했을 때 꽤
유의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업무 보조 하는 것과 그쵸. 이제 뭐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이게-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네, 일단 AI가 그 기존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셋 자체에 네. 오류가 있으면은 AI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네. 이게 그 딥페이크라고 해서 네네. 가짜 영상 또는 가짜 사진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AI가 직접 걸러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사람이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 네. 그럼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다. 완전하진 이렇게 않습니다. 보면 될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장단점을 말씀을 간단히 주셨는데 자세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사람 했던 부분을 이제 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못하는 부분을 이제 보조해서 이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비용 효율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비용 효율화 좀 일어날 것 같고요. 네네. 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상호작용이 가능한 AI다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내가 A라는 것을 A라는 것에 대한 취향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AI가 판단해서 그에 맞춘 환경을 제공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정확하거나 혐오 콘텐츠들을 AI가 판단을 하진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결국 아직까지는 걸러내야 된다. 음. 그리고 요새 이제 AI가 확산되지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좀 많이 확산되지 못하는 네네. 이유 중 하나가 그 혐오 콘텐츠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결국에 사용됐던 데이터 그 자체의 네. 저작권이 문제거든요. 아, 네네. 이게 어떤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들었으면 이게 실제로 저작권자가 누구냐가 이게 굉장히 분쟁 소지가 많은 분야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확산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단계로 보면 될까요? 아직까지는 뭐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네. 그 뭐 상품이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거의 인프라 투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엔비디아가 가장 그 인프라 투자에서 앞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계산이 엄청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요구 그 연산 요구가 네. 연산 요구량이 엄청나게 늘고 이렇게 늘어나는 연산 요구량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CPU가 아닌 GPU를 사용해서 이제 행렬로 계산을 해서 네.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근데 이제 GPU가 최근에 이제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60조 매출 60조에 이제 순수익 50%까지 가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드웨어가 순이익률이 하드웨어로만, 50%가 나올 네. 수가 있나요? 이게 네. GPU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워낙 그 품귀 현상이 있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AI에 쓰이는 GPU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성능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구하는 컴퓨팅 성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네. GPU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년간은 좀 GPU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이게 하드웨어고 이제 순이익이 50%가 가까이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엔비디아가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가요? 이미 그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최근에 AI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네네. 지금 말이 나왔었고 또 알파벳이나 뭐 AMD, 애플, 뭐 인텔, IBM, 퀄컴 등등 이제 여러 그 반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은 다 네.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다 뛰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 한 몇 주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님이신 이제 손정희 회장님께서 네네. 1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와. 엔비디아의 경쟁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네네. 이제 아직 이제 어떤 회사가 될지 또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AI 칩 개발하는 회사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있나요? 한국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 거의 다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많고 그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 중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일단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이미 수년 전부터 NPU라는 그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 AI 칩을 좀 네. 개발을 좀 일찍 한 상태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성과까지 나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큰 전쟁터가 되겠네요. AI 분야가.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발전이 이제 그 전쟁을 어떤 형태로 이제 만들어갈지. 그렇죠. 뭐 네, 이런 그럴 것 하드웨어에 그 하드웨어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칩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또 개발을 하는 이제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들 네네. 이런 쪽에 전문적인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장사이고 조금 ARM보다는 좀 네. 순위가 낮지만은 뭐 이미지네이션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든지 또는 뭐 케이던스 시놉시스 같은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네. 또 제조 시설이나 장비 네. 또 그 다음에 그 AI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네.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서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안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서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도 필요하거든요. 네트워크 장비.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이러한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경제 살리기에도 좋겠네요. 이게 그쵸, 굉장히 예. 많은 인더스트리가 이제 이제 새로운 산업의 이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네네. 그런 테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활용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반 개인들이 생활할 때? 일단 일반 개인들이 생활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의료 서비스 쪽이나 아니면 네네. 의료 관련 기기들 또는 이제 통신 기기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굉장히 개인화된 서비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뇨 환자들이 이제 팔이나 아니면 네. 뭐 배에 붙이는 이런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패치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 체내 혈당을 측정을 실시간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주는 기기고 네네.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AI가 이제 여기서 끼어든다면은 이제 사용자가 언제 인슐린을 뭐 더 맞아야 되는지 또는 언제쯤 덜 맞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럼 뭐 기존에 이제 피를 이렇게 짜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 패치는 항상 붙이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피를 할 때마다 붙여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네요? 계속 붙여놓고 이게 24시간에서 48시간의 이유는 이거 배터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 그럼 배터리 교환해서 다시 배터리 떨어지면은 그냥 네. 이거 떼고 새 거 다시 붙이면 돼요. 그럼 항상 이제 같이 예, 항상 이제 되고. 계속 그런 데이터가 이제 그 AI한테 들어가고 AI는 그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지겠네요. 이제 네.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항상 있으니까. 체크해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의료 말고 또 어느 분야가 의료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기기가 좀 더 개인들한테는 네네.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까 그 의료기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기기도 저희가 항상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폰에 내장되어 있는 뭐 시리라든지 빅스비 같은 AI보다 조금 더 고도화돼서 네네. 이제 실시간으로 좀 더 사람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 네네. 또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네.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AI들이 어떤 앱이 더 낫다라든지 뭐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뭐 장을 봐야 되는데 이거 네.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자동으로 장을 본다든지 이런 개인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데 AI가 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그 뭐 게임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VR이나 아니면 이제 증강현실 기기를 통해서 게임 내에서 이제 NPC들이 있는데 그런 NPC들이 기존에는 그 코딩된 내용으로 이제 좀 딱딱하게 그 정해진 내용만 말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안 좋다 하면은 네네. 오늘 날씨에 맞춰서 그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몰입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산업 쪽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산업용 로봇이 또 크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제 정해진 동작만을 수행을 했다면은 그렇죠. 네. 이런 생성형 AI가 적용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자체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기가 직접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시켰을 때 이제 로봇이 직접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동화가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리쇼어링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네네. 이러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또 미국 내로 이제 다시 또 제조업이 옮겨가면서 네. 글로벌 뭐 밸류체인 또 공급망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 국가로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그 AI 기술, AI랑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네. 다시 이제 핵심 제조업들은 다시 자국 내로 불러들여서 이런 그 공급망 코로나 때 겪었던 그런 네네. 공급망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하고 자국 내 일자리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네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AI의 붐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개인들은 뭐 이 기회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AI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그 인프라의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드린 뭐 AI 칩 관련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네네. 또는 그 칩 설계와 그 개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또 아니면 제조 시설이 뭐 TSMC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중국의 스믹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또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 쪽이라든지 네네. 이런 여러 이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수익성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지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